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만에 우리 안치홍 의원님, 이 안방마님, 브런치 안방마님, 안치홍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거 내리고. 아유, 반갑습니다. 안치홍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야, 이거 얼마만이야? 진짜 오랜만에 오셨어요. 저희가 1월 5일이네요. 그죠? 맞죠? 1월 5일이죠. 1월 5일 날 갔지. 1월 5일 날 가셨어요? 그러면 이날은 간가 보다. 2일 아니면 3일 날. 2일 날 우리가 방송하고 그럼 거의 진짜 2주 가까이 지금 2주 넘게 못 뵀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3주지 3주. 어메 세상에. 얼굴이 또 좀 사신 것 같기도 하고 좀 살이 좀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살이 얼마나 빠졌다고 살이. 아 근데 진짜 겉으로 봤을 때는 조금 갸름해지신 것 같기도 해요. 얼굴이. 느낌이. 근데 네. 아까 몸 보니까 어때? 몸은 여전하시더라고요. 아, 배만 나오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 다녀오신 거죠? 일단 인사부터 하고. 아, 예, 새해 죄송합니다. 인사를 예. 또 못 드렸잖아요. 그러네, 또. 맞네. 네, 또 새해 우리 그 브런치 가족, 우리 구독자, 시청자, 우리 패밀리들 정말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잘 되시고 하시는 일이 좀 잘 안 되더라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서 기다리시면은 분명히 좋은 일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많은 분들의 또 사랑과 도움 덕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올해 다시 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네네. 그런 방송이 좀 새해 인사 되고 드리지 있어서. 않았나? 네. 나는 안 했지. 1월 첫 방송 때 했잖아요. 구정 때 또 하지. 매달 첫째 주 계속 해도 돼. 그건 그래요. 너무 좋은 반가워서. 얘기니까. 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브런치 화이팅! 화이팅! 자, 롯데갈매기 TV님이 안치홍 의원님 세뱃돈 달라고 내보낼까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일본 다녀오셨잖아요. 일본 네네. 다녀오신 또 말씀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여행도 좀 뭐 껴 있었고 또 그 연세대학교 팀이 그 곳으로 전지 훈련을 갔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좀 약간 인스트럭터 역할도 좀 또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우리 프로 선수들이 거기서 또 자그마한 미니 캠프를 또 차려가지고 또 그 선수들하고 또 얼굴도 보면서 또 시간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저는 뭐 아마추어 프로 또 막론하고 뭐 야구에 관련된 일이면은 뭐 어디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인스트럭터 느낌으로 또 이렇게 좀 봐주시기도 하고. 비시즌 때는 좀 약간 그렇게들 이제 모교들. 그건 이제 저거잖아요. 저걸 뭐예요? 재능 기부? 네네네, 맞아요. 뭐 네. 그런 차원인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이제 채팅창에도 안녕하세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일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드디어 치용님 영접 또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죠? 안 의원님 얼굴 홀쭉해졌대요. 박일님께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작다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소리가 작다고 지금 이게 계속 유튜브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소리가 작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저희가 또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좀 봐주셨거든요. 봐주셨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또 번거로우시겠지만 또 이제 볼륨을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또 생각을 또 합니다. 네. 저번에도 그래도 다른 방송보다 소리가 계속 작네요, 이상님. 저희가 또 인지는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치홍 의원님 보고 싶었어요. 하초코님께서도 또 말씀을 하셨고. 초코 맛있죠. 반갑습니다. 네. 안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얼굴 까먹을 뻔했다고 또 톨민님께서도 또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뭐 주제도 주제고 또 이제 비시즌에 사실 조용하다가 또 이제 이 추진수 선수가 이 텍사스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이 또 이제 최근 한 며칠 동안은 이 뭐 각종 커뮤니티 또 그리고 이제 뭐 공중파 뉴스에도 또 나오면서 뭔 일이래? 진짜 좀 많은 화제를 또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게 뭐 어느 쪽에서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또 이 야구 팬들에게 또 생각할 만한 거리를 또 던져준 것도 같아서 이 추진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가 또 이제 1번 주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소리가 작아서 또 네이버로 넘어오신 분도 또 계시는구나. 이 유튜브가 이게 소리가 왜 그럴까? 지금 고민입니다. 고민이에요. 저는 추진수 발언 충분히 할 만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충분한 징계를 받았다면 2차 피해는 또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적 잘못을 하면 더 큰 징계나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요. 얘기를 하셨는데 2차 피해라. 이 2차 피해라는 게 저는 사실 안호진 선수가 지금 야구도 하고 있고 골드글러브까지 받을 정도로
수상도 또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충분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대표라는 명예를 얻는데도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2차 피해 혹은 이게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사회적 매장? 이게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건지 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전부 다 정답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들은 전부 이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각자의 생각을 충분히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안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2차 피해자가 안 나와야 되는 앞으로도 2차 피해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KBO가 하루빨리 앞장서서 어떤 이런 그 룰, 법칙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은 저희가 뭐 이 본격적으로 한번 또 추진 선수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이 짚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추진 선수가 학교폭력 이 논란에 휩싸여서 또 대표팀 선발에서 제외된 이 안우진 선수의 상황을 두고 한국은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 이제 답답한 마음을 또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추진 선수의 이런 발언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또 피해자를 생각하지 못한 발언이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화면. 화면 야, 죄송합니다. 네, 이거 틀어야 돼요. 편집할 때 좀 힘들겠네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 온라인상에서는 또 이제 피해자를 생각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또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또 더불어서 이 추진 선수 지금 뭐 채팅창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진 선수 발언할 만한 거기는 한데 추진수 선수라서 또 문제입니다. 본인 음주운전 경력도 있고 국가대표도 병역 혜택 받는 거 참가하고 이후로는 또 참가를 또 하지 않았었다라는 의견들도 또 있는 것 같고 참 이 추진 선수가 학폭 옹호한 게 아니라 용서를 받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하는 건데 이게 또 까일 일인가요? 라는 의견들도 또 있으십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 추진 선수가 국가대표팀의 이제 더딘 세대 교체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만 봐도 새로운 얼굴이 많다. 나름의 미래를 봤을 것 같다면서 어린 선수들 중에 재능 있는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분명 이제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한국은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도 받고 출전 정지도 받고 다 했다. 라는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우진 선수에 대한 이 발탁이 되지 않은 것을 또 아쉬워했고요. 야구계 선배들을 향해서도 불합리한 일을 겪은 후배가 있다면 선배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게 너무 아쉽다. 후배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 제대로 바꿀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도움이 돼야 하는데 또 지켜만 본다라는 이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추진 선수가 사실은 국내 프로야구에 많은 그 도움을 준 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단 국내에 들어와서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는 그 이슈만으로도 분명히 많은 도움을 준 선수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과장이 돼서 그렇게 좀 소문이 그렇게 이제 좀 퍼져나가는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저는 이제 앞으로의 피해자가 안 나와야 된다는 거에 목소리를 좀 내고 싶어요. 이거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하고는 뭐 정서가 너무나도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죠. 한국은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 얘기가 우리가 모든 국민 모든 야구 팬들이 이거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다 공유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말 예를 드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박하니 코치가 아침에 음주에 걸리는 상황 이런 거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 정도는 좀 용서가 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음주를 하자마자 운전을 한 것도 아니었기 그래도 때문에. 음주운전은 그렇죠. 음주운전이니까. 음주운전.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 우리가 한 번쯤은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수가 없네. 약간 이런. 그리고 그 터지는 사건마다 그런 상황들이 좀 있기는 하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좀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추신수 선수, 제가 이제 뭐 추신수 선수를 뭐 감싸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한국 야구를 위해서 정말 얘기를 잘 해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추신수 선수가 근데 이제 좀 이 듣는 제 3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추신수 선수가 조금은 한 번쯤은 생각을 좀 다시 한 번쯤은 하고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좀 어땠을까? 왜냐면은 너무나도 좋았던 이미지, 그 이미지가 정말 그 말 한마디에 굉장히 지금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좀 오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다른 3자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 아닐까요?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위에 에피타이트님이 안호진이 작년부터 변호사 고용해서 나는 학폭을 하지 않았다. 마녀사냥이 피해자다라고 하고 있고 피해자 중 3명이 안호진을 지지 반면 1명은 안호진의 학폭이 사실이다라며 맞서고 있어요. 추신수 선수가 안호진이 충분히 반성했다라고 한 말은 또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확인 안 한 이 부분이 잘못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아직 정리 안 됐어요? 이거 그 한 분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지금 군 입대 중인 상황이고 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 한 분의 부모님께서도 이제 얘기를 나눠봤지만 자기는 이제 아들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라면서 이제 그 아직까지 그 피해자분께서는 상처가 아물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얘기를 딱 들어봤을 때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또 종결됐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 추신 선수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이 논란의 불을 좀 지핀 그런 느낌도 사실은 들고 지금 이제 세라피모님 말씀처럼 개인적으로 뭐 추신수 선수 말이 아주 틀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전달자와 시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안우진 선수 참 좀 안타깝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이제 잊혀져 갈 수 있을 법 했는데 제가 올 초죠. 올 초인가 지난 연말쯤에 안우진 선수를 또 좀 잠깐 봤어. 어떻게 하다 보게 됐어요. 네네. 네, 보게 됐는데 이제 그 얘기가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이게 이제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그래요? 네. 탕 안에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 그럼 이제 본인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국가대표팀 다 이해하고 다 이제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이번에도 추진 선수의 그런 그 작심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안우진 선수가 또 다시 거론이 된 게 이렇게 되면 안우진 선수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피해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조금씩. 그렇죠. 얘기가 다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하죠. 지금 네. 사실 요즘에 또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 가장 또 이 화제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또 더글로리라는 또 그런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학교 폭력을 또 주제로 다룬 그런 드라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이 학교 폭력 피해를 입으신 분이 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또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조금 시기가 그리고 제가 아까 시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국가대표 선발이 이미 완료되었고 명단이 최종 명단까지 또 공개가 된 그런 상황에서 추진 선수가 명단 근데 젊은 선수들 더 뽑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 뭐 물론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기는 하지만 이 대회를 앞둔 선수들에게는 조금 영향이 또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건 생각.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제가 대표팀 뭐 기술위원하고 뭐 전력 분석 뭐 수년간 했지만 이거는 기회를 주는 곳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뽑는다. 이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김광현, 양현종 선수가 요즘 뭐 또 김광현, 또 양현종 이 얘기가 나오지만 네. 내년 내후년에 만약에 또 굵직굵직한 국제 대회가 있는데 그 두 선수보다 앞선 기량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면 이 선수를 또 뽑아야 돼요. 뽑을 수밖에 없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그만큼 세대 교체가 안 되는 거는 간단한 이유예요. 젊은 선수들이 그만한 기량을 보이질 못하니까 선발을 하지 못하는 거지. 똑같은 기량이고 비슷한 조건이라고 하면
이 선수들 충분히 뽑을 수 있는 명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대표팀 선발은 이게 그냥 기회를 주거나 이런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확실한 선수들만 뽑기 위해 그래서 기술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코칭 스태프과 함께 10명 가까운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선수 한 명 한 명을 다 체크를 하면서 그 선수들을 선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린 선수들, 무작정 어린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무대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아, 네.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또 이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이야기 좀 사실 민감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 추인 선수가 또 이런 얘기를 또 했었고 이 선배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불합리한 일을 겪은 후배가 있다면 선배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근데 이러면서 이 안영명 선수가 또 느닷없이 또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나 역시 클린 베이스볼을 적극 지지하지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누구든 본인의 생각을 입 밖으로 낸 내용은 들어볼 가치가 있다. 파장을 예상하고도 가감없이 발언한 추인 선배가 진짜 선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제 글을 SNS에 또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이제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자고 이렇게 화두를 던져준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생각할 거리를 또 던져주는구나 싶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자와 또 시기가 조금은 아쉬웠다.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안영현 선수는. 이게 SNS가 이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은 안 하시죠? 저는 할 줄 몰라서 네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거 가볍게 제가 드릴 말씀 약간 마음의 소리.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거기서 대신,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안영명 선수의 안영명 이제 코치의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좀 뭔가 잘못 흘러간다는 거를 빨리 캐치를 했는지 바로 또 글을 삭제하고 이렇게 또 사과하는 그런 내용도 바로 또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추진 선수가 이번 발언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은 저는 거기에서 되게 조금 실망하는 실망을 좀 했어요. 어떤? 선수협 회장이 사실 추진 선수가 뽑혔대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고사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저연봉 선수들, 저연차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사실 10개 구단 중에 어떤 선수를 대표로 뽑아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추신수라는 이름 석자 하나가 가져다주는 그 신뢰성,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젊은 선수들한테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선수한테 그 한 표를 던졌는데 이걸 고사를 한 것 자체가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굉장히 좀 실망을 했어요. 정말로 한국 야구를 위해서라면 추진 선수가 그걸 맡아가지고 오히려 더 영향력이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선수니까 그런 선수들의 마음까지도 받아줬으면은 어땠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추인 선수가 이제 공개적으로 뭐 라커룸 시설 열악하다, 혹은 이제 뭐 잠실구장 이것도 보완해야 된다, 혹은 이제 뭐 메이저리그 구장이랑 비교했을 때는 참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덕분에 선수들이 뛸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또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선수들도 지금 사실 선수협이라는 그 회장 자리가 좀 맡기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은 맞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렸었던 건데 아무래도 추인 선수 현역 연장의 그 뭐 생각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았었던 시점이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미국에서 또 오래 체류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고사를 했다. 뭐 개인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위원님 말씀처럼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개인적으로는 추인 선수가 본인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한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다고 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름은 그래서 절충과 협의가 필요한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또 추인 선수의 말에 어느 정도 또 이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또 저희 채팅창 보니까 또 계시는 것 같고 그럼요. 또 이제 아예 이제 또 이 다른 생각을 또 가지신 분들도 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로 이 얘기를 나눠가면서
아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절충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여기만 봐도 후배들 아쉽다 어쩌다 잘못하면 비난하기 바쁜 껌 하나 씹었다고 죽자고 까여도 다들 가만히 있는 게 크보 선배들 현실임. 이 박종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구 안영명 선수가 이제 코치죠. 안윤경 코치가 이제 게시글을 삭제한 다음에 다시 올린 글이 내가 맥락을 잘못 짚었다. 팬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야구 선배라는 분들이 해설을 통해 후배들을 대놓고 비난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에서 실망을 많이 했었다. 그래도 춘 선배가 후배를 위해 나서는 모습을 응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속에 학교 폭력이나 WBC 문제 등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모든 것이 내 실수다.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내재해 있음을 간과했다. 절대 학교 폭력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라는 얘기로 또 이제 마무리를 또 지었습니다. 자, 그렇죠. 연미재님 말씀처럼 그동안 이제 영향력 있는 발언을 지지했는데 이런 좀 생각 모자란 발언으로 소신 발언이 줄어들 것 같은 것은 또 아쉽네요. 추인 선수가 또 이제 이번 이제 논란을 통해서 굉장히 또 화제 이 논란을 또 중심이 또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이런 발언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네, 선수들이 참 그래서 저는 참 SNS 안 하기를 정말 아유, 그렇죠. 뭐 잘 하실지도 하고, 잘 모르잖아요. 할 줄도 모르지만 네네. 다행이라고 정말 생각을 해요. 우리 선수들끼리 있으면 사실 불만들 뭐 이런 것들 막 투정들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는데 이게 추인 선수가 정말 너무나도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좋았던 이미지가 정말 이 잠깐의 이 말 한마디가 그쵸. 이렇게 파장을 또 불러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의 또 이슈가 되는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게 SSC가 마무리가 좀 그런 것 같아. 정영진 부회장도 한번 지난해 말에 그치 네. 그것도 SNS인가? 그쵸 맞습니다.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마무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시작이 안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러게. 수인 선수가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신인급 유망주, 뭐 안우진이나 문동주 등등의 발탁이 한국 야구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것 아니겠냐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이제 안우진 선수가 또 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뭐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충분히 이제 이강철 감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기술위원장께서 조보명 기술위원장이 또 잘 고심을 해서 뽑은 이 대표팀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거는 조금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선발한 그대로 이제 진짜 최종 차출이 되어가지고 이 실전 본선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지금 응원하는 것 말고는 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또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대표팀은 꾸려졌고 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나은 선수들이 과연 뭐 몇이나 있을까? 뭐 안우진 선수 제외하면은 그 최상의 선수들로 잘 선발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국내 리그에 있는 선수를 어떻게 해서든 막 끼워 맞춰가지고 잘 했다고 보는데 이거는 그냥 그 대회를 앞두고 대회를 좀 약간 예상 분석하는 그 좀 얘기인데 제가 그 일본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시기가 되면은 일본 프로야구 팀들도 자율훈련 기간이라서 이렇게 훈련하러 와요. 그럼 이제 관계자들하고 어떻게 내가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딱 그거예요. 아직도 한국은 김광현, 양현종을 뽑을 정도로 투수가 부족하냐. 그래서 좋은 투수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이제 못 뽑았다. 뭐 이렇게 내가 이제 대답을 했는데 일본은 멤버가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의리의리하죠. 네, 정말.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일본이 상대할 때 일본의 야구 관계자로서 어떻게 보냐면 한국은 가지고 있는 힘보다 어떤 그 국제 대회를 치렀을 때 예상했던 힘을 더 발휘하는 팀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정신력과 집중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민족이 좀 이 한일전이라는 그 대회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힘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이제는 뭐 한 경기는 어떻게 해서든 뭐 그런 정신력이 발휘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번 대회는 저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응원을 또 끝까지 해줘야죠. 아유, 당연하죠. 사실 뭐 축구 같은 경우에도 뭐 16강 갈 수 있겠느냐 계속 이제 비관적인 또 목소리가 많았지만 또 끝까지 끝내 또 해내지 않았습니까? 또 대한민국 대표팀 이번 WBC에서 또 이 전 두 개 대회에서 또 너무 성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성적을 내겠다라는 이제 각오가 정말 뭐 이 출중한 것으로 보이니까요. 또 끝까지 또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나 양현종 선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언제적 선수가 지금도 국제 대회에 나오나라는 이제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전히 그 선수들이 기량이 국가대표에 뽑힐 정도라는 게 일단은 안타깝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이 젊은 선수들이 또 많이 팍팍팍팍 튀고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많은 선수들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뭐 고우석 선수라든지 뭐 정우영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그쵸. 다 젊은 선수들이잖아요. 그쵸. 네, 이런 느낌 또 쭉 보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표했는지 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또 이제 슬슬 두 번째 주제로 또 넘어가기 직전에 또 댓글 한번 또 소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쭉 뭐 볼까요? 뭐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뭐 당연히 뭐 이제 내 가족이 뭐 당했으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또 많이 있는데 그거야 뭐 당연히 뭐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럴 수는 없겠지만 또 이제 너무 또 이제 감정적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 보면은 네. 한 분이 있는데 인구수 감소로 선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야구하는 그 인원이 확실히 또 이 스포츠 하는 인원이 확실히 또 줄어들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많이 있어야지 그 안에서 또 많은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하고 또 선발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냥 결국에는 이제 야구하는 인원 자체가 일본이랑 또 우리나라랑 또 고등학교 자체가 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에 한 50몇 개? 요 정도 있다고 하면 일본에 2,000개가 있대요. 아니에요? 5,000개가 넘죠. 5,000개가 넘는다고요? 네, 학교가. 그니까 네. 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어마어마하죠, 진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쉽다라는 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도 전에 4개부터 꺾어버리네 맥콜러버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 대표팀에게 필요한 거는 또 무한한 응원 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좋은 성적을 또 내기를 바라는 희망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전부 우리나라 막 기대됩니다. 막 이렇게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만 할 수 없고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엄청 응원을 하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현실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우 선수 2023 시즌 끝나고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하는 이정우 선수가 슈퍼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와 또 손을 잡고 해외 에이전시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이 스캇 보라스 뭐 다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뭐 구단에게는 악마 그리고 또 선수에게는 천사로 불리는 당대 최고의 지금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또 이 선수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단한테는 악마? 네, 왜냐하면 선수에게 이렇게 큰 계약을 안겨주는데 그치. 그 선수 중에서 잘하는 선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또 그치. 이제 그 돈값을 못하는 선수들도 꽤나 있었기 때문에 구단에게는 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이제 에이전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창규가 딱 그거잖아. 뭐가요? 똑같네. 뭐가요? 방송국에서는 뭐 천사지. 우리한테는 악마고. 출연자들한테는. 방송국에서는 뭐 좀. 이창규죠. 무슨 얘기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박찬호 선수라든지 아니면 또 류현진 선수의 또 에이전트를 맡아서 또 그리고 추진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 진짜 이 계약을 따는 걸 보면요. 텍사스와 5년 6,500만 달러에 또 박찬호 선수가 계약을 맺었었고 야, 저 언제 쪽이야? 이게 2002년 3년인가요? 네. 이게 진짜 오래 또 되긴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후에는 이 박찬호 선수 또 허리 부상 때문에 또 텍사스에서 또 좋은 성적을 또 거두지 못했었고 이게 지금 환율로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현재로 봤을 때는 한 5년에 2억 달러 정도 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이 무게감이 얼만큼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윤 선수 텍사스와 7년 1억 3천만 달러의 또 계약을 또 맺었었고 류현진 선수는 이제 포스팅이죠. 포스팅으로 또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 6년에 3,600만 달러. 요거는 이제 연봉 기준입니다. 연봉 기준. 이제 포스팅비까지 합치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토론토로 이적할 때 FA로 이적할 때 4년 8천만 달러의 계약까지 정말 뭐 한국인 선수들에게도 엄청난 계약을 안겨준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라스가 2019
9시즌 뒤 FA 시장에서 고객으로 보유한 FA 선수들의 계약 총액 10억 달러를 또 돌파를 했었고 당시 이제 FA 자격을 얻었었던 류현진 선수도 토론토와 4년 8천만 달러의 또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 뭐 스트라스버그도 있었고 정말 뭐 쟁쟁한 선수들에게 어마어마한 계약을 또 안겨준 것으로 또 유명한데 올 시즌에 또 이렇게 기록이 또 깨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에이전트 개인 이 체결한 그 규모, 계약 규모 이가 또 이 갱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보라스가 계약에 실패한 사례도 또 있기는 합니다. 이 나성범 선수도 NC 다이노스 시절이던 2020 시즌 마치고 포스팅을 통해서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만 뭐 에이전시 보라스였죠.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MLB 시장에 또 얼어붙은 데다가 또 이제 2019 시즌 도중 당한 무릎 부상, 적지 않은 나이가 걸림돌이 되면서 끝내 또 계약을 이루지 못했었던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케이스가 다를 것 같아요. 현지에서도 굉장히 또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보라스까지 붙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계약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또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대됩니다 정말. 근데 기대 이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기대보다 오히려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각자의 그 기준치가 어느 정도 금액부터 시작이 될런지 어느 정도 계약 기간이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금액도 많이 좀 늘어나죠. 그렇죠. 나이대를 감안을 하면은 충분히 장기 계약이 가능한 선수니까. 그리고 이제 뭐 협상을 워낙 잘하는 양반이라 한 번에 뭐 10년짜리 계약보다는 뭐 한 5년 정도 계약을 해도 30 초반 31살까지 딱 뛰고 다시 한번 FA를 옵트아웃 조항을 아마 잘 넣겠죠. 그런 걸 잘하니까 어쨌든 보라스를 저렇게 손을 잡는 이유는 대형 계약들을 잘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뭐 보라스 하면서 이렇게 그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다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캇 보라스 같은 경우에 뭐야 이거? 방송 중입니다. 네. 국제 전화라. 그러네. 네. 어쨌든 스캇 보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정우 선수의 이 스타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장 가치, 뭐 선수로서의 이 실력 여러 가지 또 면을 고려해서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들에게 또 어필을 하게 될 텐데 올 시즌에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건 첫 단추를 좀 잘 꿰는 거겠죠. 지금 이제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WBC 활약이 변수가 될 것 같다. 에피타이트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국제 대회에서의 성적 이런 것도 사실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범호 선수, 김태균 선수가 일본으로 가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WBC 때 에이스급 투수들을 상대로 만들어낸 결과가 굉장히 컸죠. 분명히 그거는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 근데 이정 선수는 사실은 국제 대회가 쇼케이스보다는 이미 검증이 다 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물론 더 플러스가 될 수 있겠지만 저걸로 인해서 큰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긴 이제 뭐 스카우팅 리포트가 이미 작성이 되어 있는 선수도 고 또 여러 스카우트들이 항상 뭐 이제 경기한다 뭐 이정우 경기한다 이러면 또 와가지고 또 지켜보고 너무 오랜 시간 지켜봐 왔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부진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2023 시즌 성적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의원님. 그것도 저는 뭐 크게 이미 다 끝났다고 봅니다. 이정우 선수에 대한 사전 조사하고 몸값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이 가이드라인이 다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년 동안 계속해서 좋은 성적 계속 유지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이게 뭐 1년, 뭐 2년 이렇게 반짝한 선수가 아니니까. 이게 쭉 갈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거는 아마 다 판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정우 선수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연령, 나이가 진짜 나이가 깡패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이정우 선수 또 근황 말씀드릴게요. 일찌감치 미국으로 떠나서 2023 시즌을 위해 구슬땀 흘리고 있는데요. 메이저리그급 투수들의 공을 공략하고자 뭐 목표가 또 이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빠른 공 대처, 뭐 이제 장타력, 뭐 향상,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걸 위해서 데뷔 이후 처음으로 타격폼도 또 수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바뀐 타격폼 살짝 봤거든요. 약간 또 팔로스로우가 좀 약간 길어진 그런 느낌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이 타격폼 변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이정우 선수의 타격.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진출을 앞두고서 이치로 선수도 좀 그랬었죠. 일본에서 칠 때랑은 조금 달랐지. 좀 더 간결해졌지. 공이 빠르고 움직임이 좀 많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도 이정우 선수가 똑똑한 선수니까 뭐 네. 약간의 이제 변화를 좀 뭐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정우 선수는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선수니까 저는 네. 예, 그래서 타격 폼을 수정하고 있다. 이거는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든 뭘 해도 이정우 선수는 잘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하체 위주의 타격으로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황태자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메이저리그 구단과 만약에 이제 이정우 선수가 올 시즌 끝나고 계약을 맺게 되면 KBO 리그에서 포스팅 시스템을 거쳐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는 최초의 또 외야수가 됩니다. 이제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FA로 또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기 때문에 포스팅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KBO 리그에서 뛰다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 가운데 계약 규모가 가장 컸던 거 역시 류현진 선수죠. 2013년 다저스와 연봉 6년 총액 3,600만 달러를 또 받게 됐습니다. 만약에 안치홍 의원님이 에이전트라면 이정우 선수에 대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케팅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또 협상을 하실 건지. 저는 6년 6천만 달러 봅니다. 6년 6천만 달러? 네, 와우. 6년에 똑똑하네요. 6천만. 네. 이거는 포스팅비를 제외한 연봉만. 제외한 금액입니다. 일본의 요시다 마스타카 선수가 9천만 불, 5년에 9천만이에요. 네. 9천만 불을 받았잖아요. 일본 재팬 리그하고 KBO 리그하고 보는 시각 자체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투수들의 수준 차이를 미국 스카우트들이 많이 확인을 합니다. 네. 그만큼 일본에 있는 일본 리그 투수들 자체가 수준이 KBO 리그 투수들보다는 높다는 거는 사실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그 안에서 공격에서의 스탯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은 미국에서의 성공 확률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뭐 김현수, 뭐 김하성, 뭐 박병호 다 이제 진출을 했었는데 추신수 선수를 강정호 선수랑 추신수 선수를 제외하면은 공격에서는 사실은 이렇다 할 그렇죠. 확실한 그거는 아니에요. 김하성 네네. 선수는 수비와 주루 뭐 공격도 괜찮지만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선수였고 결국은 박병호 선수와 김현수 선수는 공격력으로 승부를 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내로 다시 유턴을 할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었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일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보다는 눈높이가 조금 낮을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시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5년 9천만 달러. 이거는 모든 관계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단 관계자들, 뭐 혹은 이제 에이전트들도 예상을 못한 금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스턴이 조금 오버페이를 했다라는 이제 의견이 좀 지배적인 만큼 또 안우주선수다. 이정우 선수가 6년 6천만 달러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요 정도의 계약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그렇죠. 합니다. 네. 그 정도면 충분히 연평균 1,000만 달러라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협상 전략 뭐 이런 거 있으십니까, 위원님? 협상 전략 저것들을 잘 해야지. 저거를 거?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꼭 들어가야 되지. 그렇죠.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 반드시 넣어야 돼. 음. 그걸 반드시 넣어야 되고 뭐 받을 수 있는 것들 다 받아야지. 뭐 네네. 원정 가면은 뭐 스위트룸 제공부터 해서 뭐 이제 1년마다 뭐 그 왕복 항공권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가족들 것까지.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잔잔바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금액으로 보면 그거 진짜 수천만 원대야. 그러네요. 말도 네. 안 돼. 네. 진짜로. 그런 것들 다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들. 하긴 이게 메이저리그 구단이랑 또 협상할 때 이런 자잘한 이 세부 조항 이런 것들도 또 보면은 보너스가 또 잘 챙겨 주거든요. 이런 뭐 김하성 선수가 갈 때도 또 이제 가족들이 뭐 탈 수 있는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그렇지. 잘 이제 계약 조건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 방송을 보라스 코퍼레이션에서 보면 나를 또 영입을 하는데 좋네요. 네. 일단 이창규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보라스처럼 이렇게 선수를 고액 연봉으로 이끄는 능력이 많이 없다는 게 문제죠. 김수영님이 말씀하셨는데 미국에도 에이전시 정말 많죠. 에이전트들 정말 많은데 왜 몇몇 대형 에이전트들만 이렇게 또 선수들을 독식할까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워낙에 많이 벌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전시 자체 훈련 시설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못한 선수들이 거기 가가지고 또 이제 몸을 풀고 또 이제 몸을 만들고 이럴 수 있는 환경까지도 또 갖춰져 있다 보니까 단순히 뭐 에이전트 피 5%나 떼줘야 돼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만큼의 큰 계약을 또 따주니까. 그만큼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선수들을 위해서 또 저렇게 많이 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넘버 원인 것 같아요. 예, 보라스 코퍼레이션이. 그러게요. 또 이제 이정우 선수가 또 이제 보라스 코퍼레이션과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또 그냥 참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메이저리그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선수의 연봉, 몸값 이게 결국에는 또 목숨줄이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부진하더라도 계속 믿고 기용할 수밖에 없는 그 바탕은 선수의 연봉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또 큰 계약을 또 따내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야지 또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뭐 능력조 에이전트는 NBA나 NFL 아니 뭐 보라스가 아직도 독식하고 있다. 진짜 뭐 역대 최고의 에이전시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죠. 좀 이거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CAA라고 하죠. 축구 그다음에 뭐 그 연예계 여기까지도 아예 이제 발을 넓혀서 하는 그런 큰 에이전트들은 있습니다만 이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보라스의 아성을 넘을 수 있는 에이전트는 아직까지 없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중요한 이제 치디 유출되겠습니다. FA 풀리기 전에 장기 계약합시다. 대신 방송 시간 늘려주시고. 방송 시간 늘릴까요, 의원님? 괜찮아요. 지금 40분인데요? 더 늘려요? 갑자기 왜 이러시지? 괜찮아요. 이창규가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우리 팬들의 마음 알아야 될 텐데. 근데 제가 40분 넘게 하기가 싫어요. 오케이. 보라스가 매달려서 이정우랑 계약했다고 할 정도면 이정우 선수에 대한 확신이 또 큰 듯 하네요. 하츠코님 말씀하셨고. 하긴 맞아. 우리나라도 사실 리코 에이전시가 정말 사실 근데 협상하는 내용 얘기 들어보면은 많은 선수들이 또 좋아할 만한 또 이 포인트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에이전트들이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초창기긴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선수들이 또 자신의 이 권익이라든지 선수 자신의 가치를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에이전시들이 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너무 빨리 가네. 스마일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오늘도 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이 또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또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었는데요. 이 여러분들의 이 날이선 의견 혹은 이제 이 논쟁에 사실 오갈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좀 최대한 좀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반응한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 방송을 한 부분도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이제 맞아요.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누구 편을 들고 누구를 감싸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건 1도 관심도 없고. 또 추신수 선수도 사실은 이렇게 또 화두를 던져주면서 이런 생각도 있구나 또 저런 생각도 있구나 지금 뭐 국내 팬분들께서도 이렇게 비시즌에 사실은 할 얘기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이 또 된 것 같기는 한데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 사안이 또 사안이니만큼 뭐 학급 본부도 연관되어 있고 또 대표팀 선발과도 연관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을 때 어쨌든 또 잘 또 해결이 또 됐으면 좋겠다. 이제 또 좀 있으면은 2, 3일, 3, 4일 있으면 선수들이 이제 해외 전지훈련 그러네요. 이제 출발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최근에 몇몇 선수들 뭐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제 막 그 약속이 잡혀 있는 선수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이제 듣는데 또 다시 야구가 이제 시작이. 그러게 이제 곧 이미 또 떠난 저기도 있던. 아니 그 이제 같은데? 선발대로 가는 선수들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공식적으로는 한 29일, 3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 시간이면 다들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2월 한 말쯤 되면 오키나와를 또 갑니다. 그렇구나. 2월 한 마지막 주 정도 되면은 팀들이 오키나와로 많이 합류를 해요. 네. 현재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2차 캠프를 치르기 때문에 선수들도 보고 또 경기하는 것도 보고 또 뭐 야구인이니까 당연히 야구하는 걸 이제 봐야 되니까. 그렇죠. 겸사겸사해서 보니까 오키나와로 많이들 찾아오세요.
직접 현장 팬 미팅. 아니, 알겠습니다. 현장 팬 미팅까지는 아니지만 네. 가서 이렇게 외국에서도 이렇게 또 얼굴 보고 하면 또 반갑잖아. 신기하잖아요. 또. 네, 반갑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목요일 날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또 오늘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또 찾아주신 분들 또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설 연휴도 끝나고 이제 또 연휴가 없어요. 아, 최악이야. 아. 어쨌든 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또 바라는 마음 또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구나. 오늘 목요일이구나. 월요일입니다. 네, 1월 30일 날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